안녕하십니까. 멀리 상금장을 지나 해남장골 아래를 걸어서 관안리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장안가는 인천이시 우곡 이중전님의 가사문학 작품으로 그분은 1825년 여기 용계면 금자리 관안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이 장안가는 우곡 이중전님이 52살에 쓴 것이라고 합니다. 대개 가사문학은 일관된 주제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작품은 앞부분은 조실부모, 권농, 금주 등 인생 역정을, 후반부는 금강산 등 유람을 소망하는 작가의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이 마을 출신인 청사 노명선님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훌륭한 문학가입니다. 금자리 3구에 해당하는 관안마을은 용두산 정상에서 남쪽을 향해 바라볼 때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큰세동 맥을 따라 금장산을 거쳐 잠방제를 올라 동매산 아래 위치하고 있습니다. 큰세동 맥은 마을 뒤 동매산을 거쳐 효자리 뒷산인 매봉을 지나 자라번지 위에 쟁공산으로 이어집니다. 관안마을은 원래는 관안이라 하여 황새관과 설계라는 뜻의 한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황새골, 한새골이란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장평방에서 용계방으로 오는 큰 길이었던 금장치, 즉 금장고개를 넘어오던 어느 고을의 관장이 사주목 쉼터에서 잠시 쉬어갔다고 해서 관정이라 하다가 관안으로 바뀝니다. 여기 널브러져 있는 바위독들은 2004년 3월 초에 이온규 씨의 선대 묘역을 저송 중 기둥에 물매로 보이는 각석된 모양의 주춧돌 7개와 일반 돌 7개를 발굴하여 마을 회관 앞으로 옮겨 보존 관리하게 되었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장의 금은 황새나 설계 등을 부르는 날짐승의 의미였고, 장은 숨겨져 있다, 숨어 있다는 뜻으로 쓰였으나 차차 쉽고 많이 쓰는 한자인 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쁘다.
알았어. 일설에 의하면 금을 캐던 동굴이 있어서 금이라고 썼답니다만, 일제강점기에 석회를 퍼내던 동굴이 있었답니다. 참고로 마을의 뒷산인 동매산 아래 땅의 형태가 우렁이이고, 반대편 만수산 자락이 우렁이를 노리는 황새 형국인 것도 금장이라는 이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을회관 안에 설치하였던 샘물은 2000년에 뒷산인 여그 동매산 물망골의 자연석관수로서 색도, 탁도, 냄새하고 맛이 우수하여 그 물을 끌어다 샘터를 설치한 것입니다. 보림사가 지어지기 이전 신라의 스님인 연미라는 분이 금장산 아래 부두골에 금장사를 중창했다는데, 빈대를 이기지 못해 폐사되었고 철마탑 등이 보림사가 지어지자 그곳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두골은 부도가 있었던 골짜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민속문화 대백과사전에 의하면 금장사의 창건 연대와 창건자는 미상이라고 합니다. 고려 때 이산이라는 분이 지은 금장사 금당주 미륵 3존 계금기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성종 10년 991년에 현탄이 금당을 신축하고 미륵 3존부를 모셨다고 합니다. 대부분 절은 대웅전을 금당으로 삼고 있으나 일부 절은 특별히 모시는 부처나 보살이 있는데, 금장사와 같은 천태종 계열은 대웅전, 하엄종 계열은 적광전, 법상종 계열은 미륵전이 금당이 되기도 한답니다.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법당과 금당은 다른 의미였는데, 금당은 부처나 보살을 모신 불전을 의미했고, 법당은 금당 뒤에 있는 강당을 의미합니다. 금당에서 불교 의례를 진행했다면 강당은 법을 설파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려 초부터 선종을 중심으로 금당에서도 법을 설파하며 금당과 강당의 구분이 차츰 없어지기 시작했고, 금당은 법당이란 말로 차츰 바뀌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현탄 스님이 금장사를 창건한 것이 아니고 금장사의 금당을 신축했고 미륵 3존부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어려운 소리를 씨부렁거리는 것은 자료를 검색하다 금장사가 고려 초에 현탄에 의해 창건했다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안리는 고려시대에는 칠원윤씨들이 성촌하였다는 구전이 전해지지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민종중 선생의 제자인 인천 이씨 이인표님이 입촌하여 마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인천 이씨 광산노씨를 중심으로 많을 때는 47가구까지 이르렀으나
1986년에는 인천 이씨가 13가구, 광산로씨가 5가구, 기타가 3가구였습니다. 지금은 더 줄어서 20가구가 안됩니다. 옆에 보이는 계곡물은 장평면 동천리 여의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인 여운의골과 금장곡에서 내려온 물이 만나는 인당지로 사자목 쉼터라고 부릅니다. 인당골과 부두골 아래 계곡이 좁아지는 지형이 사자의 모가지를 닮았다고 하여 사자목 또는 사자항이라고 부르다가 와전되어 사주목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소박한 정자가 있어 장평으로 넘어가고 내려오던 사람들과 마소가 쉬어갔으며 금장사를 찾았던 교도들과 녹차잎을 따던 사람들도 쉬던 핫플레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인지는 모르나 어느 고을의 관리가 쉬어갔다고 해서 관정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관은 볼관인데 황새 관과 비슷하여 자주 쓰는 글자인 볼관으로 대체한 것 같습니다. 사주목을 말이나 소를 먹이는 그럭인 구유 혹은 굿이라고 부르나 이곳이 말에게 물을 먹이기 좋았던 곳이기 때문이지 사자목이란 말에는 구시통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우곡 이중전 선생이 술 좀 작작 퍼먹으라고 길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여기 목에도 반드시 주막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야생 녹차가 산비탈에 심어 있는데 모두 주인이 있으니 아무나 따가면 안됩니다. 청태전에 관한 여러 기록에는 반드시 보림사가 등장하고 그 보림사 사람들이 청태전을 만들 때는 늘상 용두산으로 와서 작업했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마 보림사가 창건하기 이전에 금장사가 있어서 그 전통까지 고스란히 있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4월 19일 고구가 오기 전에 따는 차를 우전차라고 하는데 장흥군청이나 부산면에 문의하시어 차도 따서 만들어보고 마셔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개떼처럼 엄버서 해야 더 재밌습니다.
이 앞 모퉁이를 지나면 광산로씨 제각인데 잠시 둘러보겠습니다. 이곳은 1921년 지어진 광산로씨 참이공파의 제각입니다. 이 마을 출신 광산로씨 중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은 청사 노명선님도 계시지만 약포 노대식님입니다. 노부자라고 불리던 그분은 많은 땅을 이사하여 부산 동국민학교를 만들어준 고마운 분입니다. 또 백신제라는 하늘에 올리는 제사가 동학 이후 폐지되었으나 1952년에 노대식님에 의해 부활하게 됩니다. 학교도 없어지고 백신제도 폐지되었지만 소유와 배품에 대해서 언급될 때 한 번쯤은 기억해야 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장곡의 끄터리집에 사는 강아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이쁘라. 1월 17일 방송 2주년 기념 등산할 때 인연을 맺은 녀석인데 아주 건강히 잘 있고 친구도 사귀었네요. 잘 있었냐? 아이고. 야, 잘 있었어. 응? 이쁘지 않냐? 맛있어? 밥만두 좋아하지, 밥만두. 그럴 줄 알고 사왔다. 내가. 앉았어야지. 오네. 아이고, 잘 먹네. 야, 할아버지 간다. 잘 있어. 일로.